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주말입니다. 보수나 중도들은 모두 화이팅 하시고 힘내십시오. 그리고 안철수 지지자들도 힘내십시오. 지난 3월 말에, 국힘 지지, 총선 완패의 공포감은 바닥을 친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이제 한 열흘 동안의 선거 운동 기간이 있었고, 4월 5일날 자정에 찍는 거니까 이제는 한 나흘 남았죠. 6, 7, 8, 9 나흘 남았는데,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을지 안 드렸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여기서 자정에 몇 개씩 찍습니다. 그런데 이건 무조건 윤석열 응징 투표예요. 윤석열 응징 투표인데 국민들은 한쪽에서 불안감이 있죠. 그렇다고 이재명 당을 혐오스러운 이재명 당에 조국과 합해가지고 개헌선 200선을 줄 것인가 200석을 줄 것인가 그건 아니올시다 하는 거예요. 고고TV가 아마 한 110석 정도 그 정도 얻지 않을까 국힘이. 그리고 야권이 한 180석 정도 얻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고고TV가 몇 개월 전에 이야기해드린 대로 국힘이 한 120, 30석 정도는 얻지 않을까. 그래서 야권이 한 167석, 160석 내지 70석 얻지 않을까. 조국 신당까지 합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얼치기 평론가들, 유튜버들 재미로 하는 것도 많아요. 어그로 끌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200석 전후를 야권이 가져갈 것인가 하고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합리적 지성과 판단들이 그렇게 입법 권력을 완벽하게 야권의 개헌선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국힘 지지율이 국힘은 솔직히 없어져야 될 정당이에요. 국힘은. 과거에 국힘의 삼선 의원이 말했죠. 국힘은 좀비 정당이 되었다. 파괴해야 된다. 그게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민주당이 성한 정당이냐? 민주당도 없어져야 할 정당이에요. 그 국민들이 다 안다는 거죠. 민주당은 좀비 정당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워낙 윤석열이 2년 동안 실정이 있으니 응징 투표가 들어가는 거예요. 분노 투표가. 그런데 지난달 말에 바닥을 쳤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제 어거지로 국힘이 또 합리적 지성과 판단들이 2, 3% 정도의 그 표를 국힘 각 지역 후보자들에게 견인시켜 줄 수가 있다는 거죠. 2, 3% 정도. 많으면 3, 4% 정도를 중도 무당층 또는 합리적 보수들이 윤석열을 비판했던 합리적 보수들이 너무 심하다. 응? 윤석열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재명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조국은 상수예요. 그래서 한 2, 3%, 3, 4% 정도의 힘을 각 지역에서 국힘 후보자한테 실어줄 수 있겠다. 그래서 110석 내지 120석, 한 120, 30석, 120석 정도, 110에서 120석 정도 국힘이 얻지 않을까. 그러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다 설명하기는 힘들고요. 제가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근데 4월 5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 엉뚱한 일이 터졌죠. 제가 지금 한 달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동훈이가 나오면 나올수록 중도표들은 달아납니다. 한동훈이가 아무리 싸구려 잔망스러운 말로 이재명과 조국과 민주당 각 지역 후보들을 공격해봐야 전혀 영향 없어요. 한동훈이 때문에 국힘 지지율을 2, 3%, 3, 4%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불쌍해서 또 나라가 엉망이 될까봐 합리적 이성과 판단을 가진 국민들이 중도 무당층 합리적 보수를 포함해서 국힘의 각 지역구 지지의 후보자들을 좀 끌어올려 줄 거예요. 지지율을. 제가 볼 적에는.
한동훈이는 나오면 나올수록 혐오적으로 찍혔어요. 응? 그 강성보수, 나이 70대 이상 늙은 보수, 그들한테는 환호받고 국힘 당원들한테 환호받지, 그 한동훈이 나오는데 유세장에 보면 전부 다 빨간 옷이죠. 그게 다 당원이에요. 일반인에 가는 거 없어요. 거기서 한동훈이 혼자 발광하는 거예요. 발광. 오늘 같은 경우 봐도 황운하 같은 애가 그 한동훈의 아들의 학폭 문제를 이제 음모론을 흘리죠. 저는 그걸 몰라요. 우리 전부 다 모르죠. 근데 황운하 원래 그런 놈이에요. 그죠? 그걸 갖다가 말이지, 쌍팔년도에나 쓰던 협잡 정치질 아닌가, 그냥 계급품 물고 달려들죠. 얘같이 자존심 가지고 지금 선거운동 하는 거예요. 지가 질까봐 그러는 거죠. 국힘이 질까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황당무계하게 그냥 발작적으로 후보들을 공격해요. 당대표라는 놈이. 그래서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한동훈만 없었으면은 솔직히 이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아요. 아무리 윤석열이가 멍청하고 실정을 했더라도. 지금 조국이나 또 민주당에서 공격하는 한동훈 딸의 논문 대필 문제는 하는, 그거는 말 안 해. 아들의 학폭 문제를 갖다가 음모론을 흘리고 그거 막 쌍팔년도 협잡 정치냐, 저게 민주당이다, 이런 한심한 놈을 봤나. 응? 그리고 윤석열도 선거 마지막 날까지 이제 사나흘 남았는데 선거 운동을 해요. 지금 탁해선 윤석열, 한동훈 응징투표가 들어가는데 이런 황당무계한 일을 한다는 거죠. 응? 그 이재명 헬기 논란에 있던 부산대병원에 가서 확 밀어줄게. 병원, 병동, 신축 예산 전액을 지원해줄게. 또 부산 의료 인프라가 튼튼해져야 돼.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로 7천억을 투입해줄게. 응? 선거운동이죠. 이래서 윤석열이가 응징당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국힘을 사나흘 남겨놓고 지지하려고 그래도 얘네 둘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들이 그냥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론 들어갑니다. 지금 그래서 그 모든 문제가 국힘이 지금 하나의 기회를 잡은 게 있어요. 김준혁이라는 한신대 철학과 교수, 저기 어디야, 수원에서 이수정, 요거는 780, 870, 요거는 1000 얼마예요? 요건 1000 얼마예요? 파가 값이 이래요? 파 한 뿌리가 875원이겠죠? 요거 두 파 가지고 나는 해장국 끓여 먹을 거예요. 그 지역에. 김준혁의 그 성희롱, 그 성난잡발언이죠. 그게 지금 가장 큰 국힘의 혹이에요. 그리고 중도 무당층 또 일부 여성들이 안 되겠다. 민주당 안 되겠다. 어떻게 저런 애를 후보로 냈나. 그리고 저런 애를 자르지도 않는구나. 응? 그래 설랑설레하는 민심이 좀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뿐이 없어요. 그거 하나뿐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2, 3%, 3, 4%가 수도권에서 국힘에 이익이 될 거예요. 그거를 한동훈이 계속 패고 있죠. 그런 거는 당대변인이 패고 각 지역에서 후보자들이 패면은 국힘에 도움이 돼요. 선거에서. 그게 쉽게 말해서 김용빈의 미 국무장관 라이스가 왔을 적에 강간 발언을 한 것 때문에 김용빈이가 수도권에서 2, 30석을 잃었을 거예요. 그게 컨센서스가 맞아요. 그 다음에 차명진이가 광화문에 있는 세월호 텐트에서 쓰리섬 이야기 할 때 그거는 국힘에서 3, 40억석을 잃었어요. 지난 총선 때. 그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거예요. 김준혁이라는 그 얼치기 대학 교수. 그게 무슨 대학 교수야? 그 말이 입에 담기가 힘들 말들을 많이 하죠. 정조를 연구했다는 놈이, 연산군부터, 박정희부터, 김한람부터, 그렇죠. 윤석열까지. 윤석열이 토끼 암수와 똑같다는 거다, 그러나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교미할 때. 희한한 말을 하죠. 그게 결정적으로 국힘에 도움이 돼요. 그것만,
때리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데 오늘 갑자기 그 대파 발의 금지가 나왔죠. 먹는 대파가 전쟁에서 대패하는 그게 잊어먹을 만에 했는데 국민들이 선관위에서 갑자기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들어가니까 투표장에 대파 반이 금지다고 선관위에서 공문을 때려버렸죠. 이게 무슨 황당한 겁니까? 우리가 시장 보고 시장 볼 적에 바구니에 대파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투표장에 들어갈 수가 있죠. 이게 또 결정타예요. 윤석열의 심기옹호. 대한민국이 윤석열 겁니까? 대한민국이 대파를 갖고 왔다 갔다 할 자유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애들이 탁 물어가지고 또 때리기 시작하죠. 국힘에서 말도 못하고. 김준혁 사태로 우리가 호기를 맞았던 것을 대파를 이전만 하니까 또 대파가 나온 거야. 선거 3, 4일 남겨놓고. 이거 미치고 팔짝 뜁니다. 이 나라가 대파를 갖다가 가지고 못 다니고 대파 있으면은 어느 공공공물에 못 들어가는 나라입니까? 이게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패러디가 쏟아지죠. 그 이재명이라는 놈도 이게 참 대표감도 안 되고 한 대한민국 한 축을 담당할 지도자감이 아닌 거죠. 그냥 웃어 넘기면 되는데 대파가 투표소 못 들어가면은 디올백도 못 들어가냐? 비아냥거리죠. 패러디하죠. 이거는 선관위가 무조건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조국 같으려도 이제는 뭐 입틀막을 지나가죠. 파틀막을 하고 있다. 그러면 뭐 사과는 되냐? 양파는 되냐? 쪽파는 갖고 들어갈 수 있냐? 그러니까요, 그냥 막 민주당 애들이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대파가 정치적 상징성이라고 선관위에서 막은 게 대파가 정치적 상징성이니까 그걸 갖고 투표소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 대파가 정치적 상징성이냐? 이를 해계한 나라가 있냐? 이거 해계한 나라가 있냐? 애기가 있냐?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죠. 요번에 가장 큰 막말은 두 개예요. 요번에 그 국힘에 불리한 설화가 내가 그랬죠. 망언은 국힘 쪽에서 많이 나올 거라고. 그런데 첫째가 대파, 둘째가 한동훈의 개 같은 놈들이 정치한다는 거. 그게 최대의 막말이에요. 그게 희석될 만했어요. 근데 한동훈 저놈은 지금은 쥐가 저지르면서 민주당 보고 저지르라고 그러고 후진 정치한다 그러고 솔직히 후진 정치는 국힘이 더 하고 있어요. 국힘의 홍보 전략이라도 없고 지금 용컨대 김건희가 홍보를 장악해가지고 용컨대나 또는 뭐 의료 대란이나 또는 각종 정책에 대해서 홍보하는 거 보세요. 그 쌍팔년도라고 쌍팔년도. 미치고 한장했어요 제가. 그런데 대파 같은 게 왜 나와? 이 점을 하니까. 그 선관위 놈들이 대통령을 어가호의를 하는 거죠. 어가호의. 의심호의를 하는 거죠. 이게 또 대파가 툭 나왔어.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큰 막말이 뭡니까? 대파 막말. 그 다음에 한동훈의 개 같은 놈들이 정치하는 거 하고 또 개 같은 정치한다고. 그 다음에 김준영이 이걸 싹 덮어줬어요. 윤상군부터 현재 윤석열까지 소화평을 한다. 토끼와 같은 암수교미 같다. 박정희가 소녀한테 성상납을 받았다. 김한란이가 이대성을 갖다가 일본에 성상납했다. 그건 사실이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가장 치부를 끌기려는 거죠. 조선과 대한민국에 치부를 끌어낸 거예요. 그냥 전체 국민이 그냥 황당하고 쪽팔리다는 거죠. 그거로 우리가 김준영의 그 망언 가지고 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갑자기 선관이라는 놈들이 대파 가지고 투표소 못 들어가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형편없어요. 하는 거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야권에 개연성까지는 줄 수 없다는 총체적인 합리적인 인식에 의해서 국힘을 한 110석에서 120석은 주지 않을까. 120석 이상은 힘들 것 같고요. 오늘이라도 한동훈은 없어져야지 국힘에 도움이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